네, 경제인식 네트워크 주간 세상 경제 읽기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업 CEO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술자리 안주거리 중에 하나가 너는 얼마 받냐라고 해서 다들 이제 다른 사람의 연봉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CEO의 평균 소득을 보니까 1,350만 불, 우리 돈으로는 한 144억 정도고 이게 이제 노동자 평균의 한 370배 정도가 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는 아니 그렇다고 이제 기업 CEO가 노동자보다 300배 더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법으로 이걸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고요. 근데 우선 팩트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300배라고 좀 보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 비교 대상이 네.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서 초우량 기업이에요. 초우량. 네,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500대 기업. 생산성도 가장 높은. 네,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자영업자서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서부터 대기업 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길거리 가면서 김 사장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서너 명은 다 돌아보면서 자기 부르냐고 하는 것처럼 CEO도 여러 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돈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되게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의 CEO다. 그러니까 직원이 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뭐 그런 기업들이라는 걸 우선 알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비교할 때 늘 보는 게 보면 그 상장 기업, 그것도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의 상장 기업, 그거 중에서도 아주 초우량 기업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배 아파하니까 북구 유럽에 한 번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살찐 고양이 법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그래서 정의당인가요? 네, 심상정 대표가 발의를 했었죠. 대표가 그거 내놓고 이제 노동자 편든다고 맨날 그러죠. 네. 여기 이제 300배가 사실이냐도 중요한데 이 계산법으로 하면 옛날엔 100몇십 배였던 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데 차이가 벌어진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180배였는데 지금은 200배 되더니 드디어 300배도 넘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CEO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게 이제 소위 분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 기업들이 옛날하고는 규모가 너무 커진 기업들이 많아진 거예요. 같은 기업이지만 예전하고 지금의 80년대는 미국 기업들은 다 내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구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익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당 부분들이 금융회사들입니다. 금융회사 CEO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이익을 많이 내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부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있는데 이 300배의 기준이 누구냐? 그럼 누구의 300배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노동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보통이 누구냐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약간의 그 술수가 들어가는데 미국의 평균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 뭐 시간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가 시간제로 일주일에 한 30시간 일하는 분들의 급여입니다. 그게 어떻게 평균이 되죠? 평균 노동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한 거예요. 비교 대상을. 비교 대상을. 그러니까 시급을 하는 사람분들은 얼마를 받는지가 통계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CEO는 네. 이사들 상장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월급으로 얼마 받고 스탁옵션을 얼마 받고 급여를 얼마 받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반
정규직이나 전문직은 그 통계가 잘 없어요. 근데 일반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정규직들도 얼마 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자기 급여 연봉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정규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당도 있고 상여도 있고 뭐 연장 근로 수당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사주 같은 옵션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죠. 그게 국민연금 들어가고 기업이 주는 의료보험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내 의료비를 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사실은 돈 받은 거 가지고 보험료 낸 거잖아요. 계산이 복잡해지는군요. 그래서 복잡해요. 사실은 우리도 그다음에 미국 같으면은 직장 옮기면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월급 말고 그냥 계약하는 거 하는만으로도 뭐 10,000불도 주고 100,000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불분명한데 여기서 이제 제일 급여가 적은 사람 보너스도 없고 시간당 일당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0배라고 그러는데 340배, 뭐 47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근로를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주당 뭐 우리가 아는 40시간이 아니잖아요. CEO들은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고 해외 막 다니고 그러니까 80시간 뭐 100시간도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0배라고 돼 있는 게 그냥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4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340배가 바로 170배로 내려요. 반으로 줄어드는. 반으로 줄어들고 그걸 50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하면 170배에서 100배로 줄어들고 그런 건데 그걸 정말 8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면 훨씬 차이가 줄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비교의 문제고요. 요 두 번째 트릭이 뭐냐면 그 CEO들은 이 평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500명의 평균 급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들쑥날쑥막해요. CEO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과급도 많은 데다가 이 평소에는 그냥 급여가 얼마 해서 비슷하게 했다가 어떤 한 분이 너무 스탁 옵션을 많이 받았던 게 있다 성과가 잘 나가지고 스탁 옵션을 한번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뻥 튀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막 몇천억 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평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500명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스탁 옵션이나 퇴임하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전체 평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반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평균은 그냥 평균이고 항상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앙값을 가지고 비교해야지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가 이쪽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 저거 한 거는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누구냐 하면 신입사원서부터 말년부장이나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신입사원이나 인턴들은 소득이 적겠죠. 그렇죠. 근데 이 CEO들도 한때는 누구였겠어요? 한때는 신입사원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제일 돈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피크일 때. 그러면 일반 노동자도 피크 때 받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죠. 근데 거기는 온갖 사람 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입사원도 있으니까 그 평균하고 이거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미국이요. 우리 모두가 항상 평균하고 비교할 때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가면 다 지금 뭐 신입사원에서 대리하고 과장하고 해서 부장해서 임원도 되잖아요. 미국으로 우리는 그런 통계가 아직 없는데 미국의 전체 노동자들은 11%가 인생의 어디서는 탑 1%의 임금 소득에 포함이 돼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안 되죠, 그죠? 퇴임하기 전에 제일 많이 받을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부장이 되는 순간, 고참 부장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은 다 과장만 돼도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억대 연봉이 되는 순간 과장급만 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되면 그건 벌써 상위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부장 고참 부장이 되고 아니면 이사가 되면 임원이 되면 1%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피크로 받는 사람 제일 이 CEO들도 어릴 때는 그랬는데 여기는 신입사원부터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을 다 해서 평균하고 여기는 제일 피크 때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청 높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일반 이게 이 사람 끌어내리면 일반 노동자들은 그러면 급여가 세월이 갈 때 안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가 사실은 좋은 비교가 아닌 거죠. 그분들이 많이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엄청나게 부풀린 비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조금 좀 조목조목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그 CEO들의 임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뭐 나왔고 어쨌든 결과는 뭐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마케팅적으로는 뭐 살찐 고양이법 굉장히 듣기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사실 급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2016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때 발표했던 거에 보면 그때는 이제 최저임금하고 이제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가 일반 직원의 35배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하자 뭐 이렇게 그런 법안을 냈는데 현실 가능성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미국의 S&P 500보다도 더 웃기는 거죠. 상장자 78곳이면 우리나라 중에서 정말 이야말로 제일 큰 기업들만 고른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원이라는 게요. 이게 그 등기상 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가면 임원이 2,000명도 넘어요. 네,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여기 통계에 잡히는 임원은 5명이에요. 이사회 멤버. 그러니까 2,000명의 평균이 아니고 5명이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여가 높죠, 그죠?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풀리려고 이제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회를 올라가서 적게 받으면, 그럼 내가 계속 일을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면 나도 어떻게 되나요? 나도 결국에는 적용 대상이 적게 받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월급 못 주게서 남으면 일반 직원한테 절약된 거 주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급여는요. 이게 회사에 이익이 남으면 물론 간접적으로 뭐 후생복리도 올라가고 상여도 좀 나눠주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근로자한테 그대로 다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도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임금도 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또 요번에 올려주면 내년에 가서 이익이 좀 줄면 어떻게 돼? 급여를 삭감하기는 어려운데. 내려가면 정말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은 그대로 두고 이제 상여 가지고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경쟁 회사에 비해서 임금이 구조적으로 올려놓으면 영원히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에서 바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회 임원들이 가져가는 돈을 적게 주라고 규제를 하면 그 남은 돈을 종업원한테 주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서로 준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의 S&P 500 기업이 있잖아요. 그 돈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 치면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한테 다 나눠주면요. 일주일에 1불씩 더 받아요. 일주일에 1불, 한 달에 4불 정도. 4불.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500명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몇백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의 돈을 뺏어서 몇백만한테 나눠주면 다 껌값이죠. 다 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옥스팜이라는 데서 왜 맨날 강조하는데요. 전 세계 80명의 부자가 밑에 38억 명의 가진 재산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통계도 엉터리 통계인데 서로 그게 맞다고 그래도 그럼 전 세계 부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건 임금도 아니고 재산이에요. 재산을 다 몰수를 해요. 그래서 38억 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한테 118불이 돌아와요. 118. 10만 원 한 번 받고 세상의 부자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돈을 잘 못 벌어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CEO들 월급 다 뺏어가지고 주면 4불 더 받는데 4불 더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과를 못 내서 나는 40만 원을 또는 400만 원을 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실익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빈부격차를 확대하려고 이제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미국하고 한국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를 조금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영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한국 CEO들의 급여가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CEO의 급여가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인 경우에는 어떤 급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키우는 것이 이게 곧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실제로 미국도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10만 달러,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케이스,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기업이니까 약간 그런 케이스고 전문 경영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받으니까 이런 지배구조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 그럼요. 그리고 이제 CEO 마켓이 있냐는 거죠. CEO 마켓이.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었으면 거기서 출세해서 거기서만 사장한다 그러면 그냥 닫힌 시장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성과 있는 CEO들을 다른 이사회가 영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워낙 아까 이제 친구 연봉 얼마 받냐 이렇게 하잖아요. 궁금해하죠. 우리는 이게 문화적으로 자꾸 비교를 해서 무슨 차 타냐, 그렇죠. 아파트가 몇 평짜리 사냐, 어디 사냐 그 물어보는 거를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남의 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이 되게 급여 차이를 많이 못 줘요. 옛날처럼. 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IMF 이후에 그 소위 서양적인 제도, 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떨어지면 항상 임금 인상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하우상박이라고 그래요. 인상률이 밑에는 높여주고 위에 사람은 적게 주잖아요. 네,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상박을 하면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격차가 적은데 그거는 CEO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서 만약에 78곳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죠. 그 78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아마 매출에서 국내 비중이 금융사 빼놓고 나면 거의 미미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훨씬 적죠. 우리나라가. 네, 오늘 교수님과 CEO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CEO가 정말 노동자보다 한 300배 이상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